꿈의 경영, 꿈의 씨앗을 심으라. 황성주. 성숙한 사랑의 씨앗.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할 뿐이다. 만남, 사랑, 그리고 꿈. 사랑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다. 사랑의 돌봄에는 실패가 없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돌보면 언젠가는 뿌리가 자라고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주고 행복을 전달하는 것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꿈을 성취하는 무한대의 자원을 공급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만남을 통해 꿈의 재료를 발견할 수 있었고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꿈을 꾸며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다. 의사가 된 것도 고등학교 때 미수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할 것도 방글라데시 아시아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암 환자 치료를 위해 미슬토 요법을 한국에 들여오고 생식을 개발하게 된 것은 누군가와의 만남이 지렛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었다. 나는 만남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 만남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경이로운 사건이다. 이 경이로움에서 꿈이 싹트고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사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그 의미가 퇴색된 단어가 또 있을까?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싶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다. 한 인간이 가진 생명의 무한한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을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상처받지 않는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분노하지 않는다. 직원들을 귀하게 생각하면 사기가 올라간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 태도가 달라진다. 모든 사람은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다. 인정받기 원한다. 따뜻한 만남을 그리워한다. 나는 언젠가부터인가 따뜻한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던 때에 4번 수상을 역임한 디즈네일리와 2번 수상을 역임한 글리드 스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번갈아 가며 수상직을 맡았다. 그들은 모두 만난 기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글래스 스탠을 만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고 디즐리 일리를 만나서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 그러므로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 성공할 수뿐 아니라 자신의 병든 자아상도 치유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부부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서로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막상 같이 살아보면 정상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면 상처를 받게 되지만 정상이 아님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부부가 되어 함께 살면 살수록 상대방이 정상이 아닌 환자임을 알게 된다. 환자에게 화내는 사람은 없다. 남편이 소리를 지를 때,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 상대방이 환자임을 알아야 한다. 신경질을 내는 아이는 그냥 소아 환자로 보면 된다. 유난히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쓴다면 오늘은 중환자로구먼 하고 넘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중환자는 오로지 돌봄의 대상이다. 중환자를 향한 맞받아쳐봤자 상처만 더 많을 뿐이다. 그들은 기대할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귀한 존재이지만 저마다 병든 부분이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격에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랑의 대상이자 치료의 대상, 다시 말해 환자이다. 예쁜 환자, 못생긴 환자, 공부 많이 한 환자, 무식한 환자, 권력을 가진 환자, 부유한 환자, 가난한 환자일 뿐이다. 사랑과 관심을 파는 것이 최고의 세일즈다. 많은 직업들 중에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무형의 자산을 팔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면 존경심이 앞선다. 보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당장 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나 냉장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기에 상대적으로 팔기 쉽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팔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판 것이 아니다. 사망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금전적 보상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판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끈질기게 고객을 찾아와서 설득하면서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바로 그 사랑에 반응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 사랑의 돌봄을 통해 인간됨을 회복시킬 수 있다. 사랑의 돌봄을 파는 세일즈맨이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보험회사의 대표가 우리 회사에서 성공 비결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다. 그는 65개월째 전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한 특급 세일즈맨이다.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성악설을 믿은 것이다. 성악설을 믿고 나니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랑, 배신한 사랑, 호의를 거절한 사랑, 자신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비즈니스에서 중도 하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인 관계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악화되면 환자로 돌변하는 일이 많다. 아예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할 뿐이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사랑의 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혁명이다.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대인 관계가 힘들어지지만 사랑하면 쉬워진다.